네, 안녕하세요. 설원혁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고,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우선 속보치로 나온 거니까 앞으로 3월까지는 또 기다려봐야지 확정치가 나오는데, 확실히 미국의 경기는 역시 강했습니다. 가볍게 컨센서스 2%를 3.3%로 상회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내고 있죠. 미국의 IRA 이후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또 미국으로 들어가서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과,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계속 GDP가 높게 나올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개인 소비가 2.8로 굉장히 구성 비율에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GDP가 잘 나온 것 같지만 막상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 안쪽까지 뜯어보면 미국의 잘 나온 경기 성장률은 그렇지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GDP에서 구성 요소 4가지를 보면 개인 소비 지출, 민간 국내 총투자, 또 순수출, 이제 수출에서 수입을 마이너스한 부분이고요. 정부 소비 지출과 총투자,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마다 GDP의 구성 요소에 대한 퍼센티지가 다른데 미국은 개인 소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분기별 성장 중에서 3분기에 보면 4.9% 성장을 견인했던 소비가 3.1에서 한 2.8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선 개인 소비 지출에서 확실히 내구재 쪽의 비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확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분기 6.7에서 4.6으로 내려간 것을 보면 역시 이제 고가 제품들인 내구재 항목들에 들어가 있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비싼 항목들의 소비가 확연하게 줄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내구재 소비 지출도 전분기 3.9에서 3.4로 내려온 것을 보면 확실히 소비를 줄이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서비스 지출은 늘어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요. GDP를 산출할 때 개인 소비 지출에서 기본적으로 소비가 수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실생활에 필요한 먹고 사는 것과 서비스 영역에서는 돈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물가가 계속 높아져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잘 나온 수치가 사실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잘 나왔다는 것이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순댓국 한 그릇이 8,000원에 먹었다면 올해는 만원의 순댓국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씩 먹는 것은 동일한데,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 지출에 산정되는 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만약에 내구재 같은 가격이 많이 나가는 품목들의 지수가 전분기보다 높아졌다면 지속적으로 경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두둑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구재 같은 품목들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소비가 줄었다는 것은 확실히 미국인의 소비 여력이 그렇게 탄탄하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GDP가 잘 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민간 지출이 정말 많이 줄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분기 10.0에서 2.1로 확연히 낮아졌음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당연히 민간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국가 자체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계속 낮을 수 있는 이유는 정부 주도의 지출이 아직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분기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평균적으로 보면 3.3이면 양호하게 나왔음을 볼 수가 있죠. 결국 미국이 지금 GDP가 완만하게 꺾이면서 잘 버티는 이유는 정부 지출로 연명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일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노동시장과 실업률이 계속 낮게 되고 계속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서는 쓸 수 있는 소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내구재 소비에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보면 다음 컨센서스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나 실적이 개선되기가 어려움을 말하고 있고,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주체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 상황에서 점점 일자리가 냉각되어 가고 있는 신호들을 미국 내 여러 연방은행에서 발표하고 있고, 점점 소비력이 둔화하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장에서의 전망보다 미국의 GDP가 너무 잘 나왔지만 소비 쪽에서 버티고 있다면 소비가 둔화되었을 때 가파른 경기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가 꺾였을 때 주가는 항상 거기에 연동되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소비가 탄탄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현재 미국 S&P 주가는 연일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저축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소득이 오르고 저축률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이 증식되면서 그 돈을 소비로 쓰는, 이제 뭔가 주가가 오르면서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 구간에서 소비도 같이 꺾인다면 GDP도 하방쪽으로 내려간다는 분석이 있기도 하죠. 또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인들의 신용카드로 쓰는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봤는데요. 뭔가 사회적인 트렌드인 것 같은데, 19년도 이후에 보면 미국 대형은행에서 낸 집계를 보면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내 은행에서 발표한 총량을 봤을 때 19년도에 1,600억 달러 정도의 23년에는
225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신용카드 소비가 늘어나면서 카드 미납 잔액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참 재밌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의 예금이 또 줄었다는 건데, 물론 은행에다만 돈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서민들의 절반의 저축계좌에 한 500억 달러 정도밖에 없다는 집계가 있는 것을 보면 500억 달러는 환화로 한 66만원 정도가 되죠. 미국 시민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던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뭔가 돈을 많이 써도 정부에서 지원을 그냥 해주니까 그냥 쓰고 모자라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는지 참 아이러니한 소비 패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서 기본 생활에서 쓰는 비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과거에 쓰는 돈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또 무차별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가 아닌 BNPL이라고 하는 Buy Now Pay Later 이라는 개념의 소비 패턴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BNPL은 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물건을 사고 돈을 나중에 낸다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신용카드는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치면 그마저도 쓸 수 없는 시민들이 이런 BNPL을 하고 있고, 지난 11월 12월에만 두 달간의 BNPL 이용액이 전년 동기 14% 상승한 166억 달러로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번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썼던 것으로 많은 기사에 나와 있긴 하지만, CNBC의 보도에 의하면 클라나나 페이팔, 이제 어펌 같은 BNPL 제공 업체들이 정확한 데이터들을 오히려 공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좀 종합을 해보면, 과연 미국의 소비가 건강한 소비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이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24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들의 정책들이 만기가 되면서 특히 학자금 같은 경우도 다시 갚아야 하는 상황과, 과연 미국인들의 미친 듯한 소비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렇게 경기 하락이 조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투자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겠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